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조화의 강스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제였죠. 어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미 발표가 됐던, 6.17 부동산 대책이나 아니면 7월 10일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가 되었던 내용 중에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요,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이 분양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분양권이요,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그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분양권 얘기가 나왔던 것은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이었습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할 때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 2주택이면 10% 가산, 그리고 3주택이면 20% 가산, 이건 알고 계시죠? 물론 내년 6월 1일부터 그 10%씩 더 오릅니다만, 이 양도세 중과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2주택자가 되거나 3주택자가 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이 이 양도세 중과시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민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소수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꼼꼼히 보셔야지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요. 자, 12.16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이죠. 9.13 대책에 따라서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이다. 조합원 입주권은 다 포함이 되는데 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 어떻게 개선이 됐냐면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겠다. 자,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쉽게 얘기하면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서 중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분양권이 정부가 보기에는 참 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내, 당첨이 돼서 6개월 이내에 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그 비율이 40%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에 광풍이 일어났고, 로또 청약, 당첨만 되면은 수억 원씩 번다라는 내용이 못마땅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기 자금이 이 청약 시장에도 들어가면서 시장이 혼란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권을 미워하는데요.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또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이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날짜는 7월 10일이었고요. 오른쪽을 좀 보면요. 이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 분양권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에 논쟁이 바로 이 법안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89조거든요. 이게 2항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들어가면서 어떤 내용이냐 보면요. 분양권도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어떤 거에? 비과세 내용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예외 조항인데, 자,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항입니다. 자, 이것을 적용한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양도를 한 그 주택에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자, 언론에서는요, 이 내용을 보고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보도를 보고 정부에서는 7월 19일 날 발표를 했었죠. 아니다 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7월 14일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 받는다. 세법 후속 개정 2020년 7월 19일 연합뉴스 내년부터 분양권 더하기 1주택 양도세율 16%에서 52% 기사 관련해서 반박했는데요. 자,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추진된다라고 근거 없는 얘기를 했다라는 정부의 입장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부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주택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다면 비과세 특례를 해주는데 이것처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아직까지는 시행령 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입주권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비과세와는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항인데, 예시를 들어둔 게 있는데 이 예시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법률을 꼼꼼히 만들 것 같지 않거든요. 바로 이것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소득세법 156조 2항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할 때 1주택 특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겁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 이후에 1년이 지난다면,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일시적 2주택과 입주권을 취득을 하고, 근데 취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분양권의 취득은 어떤 걸로 보냐면요,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할 때, 분양을 계약할 때가 취득일이 되고요. 분양권을 사는 경우 있죠. 전매를 해서 취득한 날, 그 날이 바로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기존의 1세대 2주택은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처분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3년입니다, 3년. 그리고요, 여기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요, 무조건 3년이 됩니다. 이게 그대로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꼼꼼히 하지 않을 거고 그냥 바로 인용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시행령이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일이 소유권 이전 이후로부터 3년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취득이라는 문구가 어떻게 적용할지 추후에 시행령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 취득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조합원 입주권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처분이 된다.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고, 그리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단 주택이 완성이 되기 2년 전 또는 완성이 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이때는 3년이 경과가 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정부가 이 분양권을 입주권과 구별을 해서 꼼꼼하게 법률안을 만들면 좋을 텐데, 그냥 이 입주권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추가를 한다면 아무래도 주된 내용으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비과세 받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제 발표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세법 개정안이었죠. 7월 22일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보면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 이렇게 돼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12.16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주택수 판단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양도소득세제상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선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 1세대 1주택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이 된다라고 집어넣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56조 2항이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만들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고요. 자, 이것을 하는 이유,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이유는요, 정부에서 보는 명분은 조합원 입주권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분양권이 투기 자금이 들어가면서 과열 양상이 보이니까 분양권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시행 시기는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분양권이 어떻게 흘러갔나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는요, 비과세 판단을 하거나 중과세 판단할 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2.16 대책이 나왔죠. 그 이후에는
비과세 판단할 때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불포함이었는데 중과세를 판단할 때는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7월 22일 세법 개정에는요, 둘 다를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분양권도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비과세 판단하거나 중과세 판단 모두.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분양권을 취득한 그 시기에 대한 특례, 그러니까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냐, 그 내용이 없거든요. 신문기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법 개정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것은 적용되지 않고 법 개정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용한다. 그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살 때 조심하라라는 내용이겠죠. 자, 이것도 급하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행입니다만 이걸 다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분양권을 받아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택수에 들어가고요. 비과세를 받을 때 일시적 2주택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시적 2주택과 관련해서 분양권을 사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등기가 난 이후에 주택을 살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간다는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분양권이 1세대 2주택이죠. 1세대 2주택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것은 아직 시행령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본 거였고요.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나오면 따로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는 강스타였습니다.